폭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죠. 오늘의 기후에서는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즐겨보는 건강 미식회를 준비했습니다. 기후 미식회 시간인데요. 오늘 임진여울 영농조합 박용석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과 늘 함께 하시는 동지 DMZ 미술관의 남정효 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퀴즈는 당연히 두 분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오늘 정답 맞힌 분 중 한 분은 DMZ 미술관의 비건 쌀빵 세트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가 나갑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탄소를 줄이는 농법, 탄소 감축 농법으로 농작물을 조금씩 더 생산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퀴즈의 정답, 이 쌀은 역시 농업 생산의 전 과정에 들어가는 비료, 농약, 에너지를 절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영농 방법으로 재배해서 만든 쌀인데요. 무엇이라고 할까요? 탄소 감축이라고 했습니다. 1번 저탄소쌀, 2번 고탄소쌀. 한 번 더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쌀은 농업 생산 전 과정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에너지를 절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만든 쌀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영농 방법으로 재배한 건데요.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된다는 이 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저탄소쌀, 2번 고탄소쌀.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임진여울 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DMZ 미술관의 비건 쌀빵 세트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할 때 정답 발표하니까 1부 들으시면서 정답 나왔네 하면 그때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연천군에서 친환경 농사 지으시면서 쌀 소비 증진을 위해서 친환경 쌀빵과 죽도 만들고 계시죠. 임진여울 영농조합의 박용석 선생님, DMZ 미술관의 남정효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용석 선생님 지금 연천에 오늘 보니까 어제 오늘 공기가 좋다고 나오던데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봄 날씨가? 네, 아침 저녁으로는 뭐 얼음도 살짝 얼 정도로 춥긴 하지만 네. 한낮엔 정말 봄을 느끼는 네, 또 하늘도 맑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네. 살짝 추운가요, 연천? 그리고 지금 경칩이라고 하니까 개구리가 깨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천은 어떤가요? 아직 뭐 개구리는 뭐 못 봤고요. 예. 연천엔 그 국가하천인 그 한탄강과 임진강이 한탄강, 임진강 흐르고 있고요. 저희 그 법인의 그 사업지인 그 남계리의 양쪽 화진벌의 양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임진강하고 한탄강이요. 네네. 예. 그 예전에 강물이 두껍게 얼어서 그 우마차에 그 나무를 싣고 그 강 건너었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요즘엔 뭐 그렇게 사람이 건널 정도로 두껍게 얼진 않고요. 아, 네. 가에서 한 두세 번 정도 가운데까지 얼어붙었다가 녹기를 두세 번 정도 하면 겨울이 갑니다. 아. 근데 이게 다 기후 열대화의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즘엔 그 저희 법인 앞에 그 심어놓은 밀이 새로운 싹을 내밀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는 그 한탄강, 임진강 거기가 강물이 두껍게 네. 얼어서 우마차도 지나갔다. 근데 지금은 가장자리만 얼었다 녹았다 하다가 겨울이 끝난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밀싹 말씀하시니까 경관 농업 하시기 위해서 밀을 뿌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참 파릇파릇해서 네. 보기가 좋은 겨울인가요? 네네. 그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요새 낮 기온이 좋아서 그런지 부쩍부쩍 자라고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밀밭을 보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연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저희가 여는 말에서 흙의 날이다 하니까
이제 농업이 시작된다는 3월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점점 더 바빠지시겠죠. 이제. 네. 농부들에게 봄은 어떤 계절일까요? 지금 이제 주변에 고추 모종은 집 안에서 비닐 하우스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동한 그 마늘과 양파는 그 생육 상태에 따라서 양분 관리를 할 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서리가 내리는 시기라 비닐 피복을 벗기기는 좀 조심스러울 때고요. 네. 벼농사는 지금 종자를 정부 보급종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나눔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심고자 하는 품종의 벽시를 좀 준비를 할 때인데 올해 그 정부 보급종이 한 4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주된 이유는 수발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역시 그것도 이제 기후 열대화 현상인데 네. 결실기 때 잦은 비로 인한 수분과 그다음에 높은 온도 때문에 수확하기 전에 싹이 나는 걸 수발화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종자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종자로 보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양이 점점 많아져서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피해가 많아서 한 4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최종포를 운영하면서 벽시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뭐 다른 그 준비하신 농민들은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정부 보급종 벽시를 받으려던 농민들이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40%만 지금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신청한 양의 40% 40% 정도. 그게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벽시에 싹이 터가지고 그렇죠. 이 종자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다. 예. 그럼 이거 못 받으신 60% 분량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제 다른 품종을 심거나 아니면 뭐 연천군청의 그 담당 주무관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유가 있으면 좀 나눔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일단 저희 수요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나눔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구나 지금. 네.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저희는 몰라요. 그냥 돈 주고 과자 사는 것처럼 벽시가 막 다 있고 뿌리면 쌀이 되고 하는 줄 알아요, 그냥. 네, 지금 이런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임진여울 영농조합이 사실 지금 빵도 만드시고 죽도 만드시고 그 쌀 소비가 줄어든다 하니까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하고 계시잖아요. 남정효 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준비가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봄을 맞이해서. 네. 사실 꽤나 여러 번 봄을 맞이하는데 올해는 또 특별히 이렇게 설레는 봄을 언제 맞아봤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상당히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사업이 막 많은 건가요? 다음 주에 그 저희 빵 자동 포장 설비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 쌀빵, 쌀과자를 만들기도 힘들지만 그 어렵게 힘들여 만들어 놓은 것을 포장하는 게 저희한테는 더 숙제였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숙제를 풀지 못해서 이제 학교 그 간식이나 단체 급식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그 설비가 들어옴으로써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 포장 설비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식구들도 그 제가 사진 드렸는데 꽉 찼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명장 제빵사 같으세요. 박영섭 선생님 딱 앞치마하고 모자 쓰고 계시니까. 예. 네네. 그래서 새로 그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비건 누룽바타에 새싹 채소들을 넣어서 샌드위치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보리 새싹, 밀 새싹, 또 귀리 새싹. 그 귀리 새싹에는 대양종이라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대양 품종이 있는데요. 아, 귀리 새싹이요? 예. 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10대 슈퍼푸드에도 귀리가 네. 들어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대양이라는 품종에 그 아베난 스라마이드라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자라기 시작해서 7일째 되는 날 베는 게 가장 효과적인 그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샌드위치를 좀 출시해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요즘 당 스파이크 때문에들 야단인데 맞아요. 예, 혈당. 탄수화물 섭취하기 전에 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새싹 그 채소 꾸러미를 저희가 좀 그 제품으로 내볼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쌀 발효 음료. 네. 일반적으로 아시길 식혜 정도 표현할까요? 그 제품명은 고향연가 눈꽃 연가입니다. 지금 그 설비도 3월 안으로 저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제조 공법에 관한 그 특허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건강하고 달지 않은 쌀 발효 음료까지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오트밀 귀리를 몸에 좋다고 많이들 유행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귀리 새싹 대양 네, 품종의 귀리 새싹이 네. 영양이 더 많다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신 거죠. 네, 그리고 고향연가 눈꽃연가는 막걸리나 식혜의 중간쯤 되는 맛일까요? 그러면 알코올은 없는 거죠. 알코올은 없습니다. 쌀 발효 음료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예, 저희도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설레네요. 우리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듣고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천군에서 친환경 농사 지으시면서 맛있는 쌀빵도 만들고 계신 박용석 선생님, 또 DMZ 미술관의 남정효 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안양의 이기덕 님이 제가 좋아하는 팝송도 나오고 좋은 정보도 듣고 아들과 차에서 집에 가면서 잘 듣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러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1088님이 또 이기덕 여사님의 아들입니다. 항상 어머니와 같이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선물 한번 바라봅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5226님 새싹 문자네요. 철원에 다녀오는 길 논에 퇴비 뿌려놓은 거 보니까 봄인가 봅니다. 7677님 새싹 문자로 처음 듣습니다. 이 방송 차분한 목소리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568님도 새싹 문자 보내주셨고 4448님도 새싹 문자로 한탄강을 둘러보고 연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들으면서 갈게요. 이렇게 연천을 지나가면서 이 방송을 들으면 또 더 생각이 나시겠네요. 철원 지나가다 들으시고 2826님은 새싹 문자로 저는 유기농 쌀만 먹다가 얼마 전부터 저탄소 유기농 쌀을 먹기 시작했어요. 환경에도 도움되고 느낌의 맛도 더 구수한 것 같아요.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서 좋더라고요. 많이 이용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2826님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저탄소 쌀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유기농 쌀하고 저탄소 유기농 쌀이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니까 저도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2826님 감사합니다. 자, 연천군에서 친환경 농사 지으시면서 맛있는 쌀빵 만들고 계신 박용석 선생님, DMZ 미술관의 남정효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기다리시는 퀴즈 정답 발표 해보겠습니다. 네, 퀴즈가 농업 생산 전 과정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에너지를 절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환경 친화적인 영농 방법으로 재배한 쌀. 이 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문제를 드렸는데요. 탄소가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1번 저탄소 쌀, 2번 고탄소 쌀. 박용석 선생님께 정답을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네, 1번 저탄소 쌀입니다. 네, 1번 저탄소 쌀. 여기 고탄소 쌀 보내신 분 있나 찾아봤는데 다행히 없습니다. 그리고 0566님이 푸릇푸릇한 밀밭 풍경이 그려집니다. 그러셨거든요. 연천군에 지금 농사짓는 부근은 푸릇푸릇한 경관 농업으로서 손색이 없는 풍경일까요?
네, 현재는 뭐 밀을 심어놓은 그 논만 저 파랗게 예. 밀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밀색이 올라온. 네, 밀색. 아, 그걸 또 네. 밀색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좋은데요. 선생님, 그 저탄소 쌀 저희 사실 상품으로도 저탄소 쌀 드립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쌀이 저탄소 쌀이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혹시 쌀의 성분 함량에서 탄소가 적은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고, 네, 지금 저탄소 쌀을 직접 재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건 재배 방식이 친환경 쌀하고는 또 다른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 저탄소 농업 기술을 활용하여 그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이제 인증을 내주는데요. 네. 저희는 그 논물떼기, 또 얕은 물 걸러대기, 또 우렁이를 이용한 제초 작업 등으로 지난해 8월 1일 저탄소 인증을 받았습니다. 모내고 30일쯤 지나서 물떼기, 중간 물떼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그 헛가지 치기를 막고 논을 굳혀 가을에 그 컴바인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네. 그리고 뿌리가 수분을 찾아서 깊게 내리기 때문에 여름 태풍에 견디는 힘이 커지고요. 네. 그다음에 양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일반 관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이제 단체로 이제 이 방법을 여러 그 교육을 통해서 동시에 이제 실시를 해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린 카드 아까 가격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 카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입을 하시면 15%의 그 포인트를 적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린 카드로 구매를 하시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사실 수도 저탄소쌀을.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그린 카드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예, 그 에코머니 제휴 카드라고 그래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검색해 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네. 에코머니 제휴 카드 네네. 하면 몇 가지 종류가 네네. 있다. 그럴 때 저탄소 쌀을 살 때 15% 적립이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친환경 쌀도 있고 관행 농법이라고 해서 네. 그 기존의 방식대로 짓는 쌀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친환경이라고 해서 다 저탄소인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친환경도 관행 농법도 같이 저탄소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관행은 이제 최소 GAP 농업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 과정들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네. GAP 인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인증은 당연히 이제 기록과 그 농법 자체가 이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제한하는 그런 농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탄소에 훨씬 더 가까운 농업이라고 보고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을 준비하면 저탄소 인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논을 생각하는데 네. 저탄소 농법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실 때 모내기 30일 이후에 네. 중간 물떼기를 네. 한다. 네. 그러니까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네, 건가요, 네, 논에? 맞습니다. 필요할 때 물을 넣고 아닐 때는 빼고 네, 그렇게요. 네,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예. 벼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있고 또 논 바닥도 굳히기를 해서 콤바인이라고 하는 이제 무거운 장비가 들어갔을 때 빠지지 않게 하는 또 이점도 있고요. 네, 계속 물에 차 있는 것보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벼도 더 튼튼하게 자란다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탄소도 절감이 되고.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왜 우리가 맨날 물을 채웠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 넣었다 뺐다 하려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지. 네, 아무래도 관리가 필요하죠. 그거는 기계로 할 수 없고 사람이 직접 네, 챙겨야 맞습니다. 되는 네.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네, 아닌데 저탄소 쌀이 이렇게 품이 많이 들면 아무래도 좀 더 비싸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저희가 작년 8월 1일 날 인증을 받았지만 네. 뭐 가격을 특별하게 인상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그 농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그 정도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다른 농부님들도 이렇게 해서 저탄소 쌀을 탄소 절감을 하면서 하자 할 때 다 흔쾌히 노동력을 더 들여서 이걸 하시는 건가요? 근데 뭐 특별하게 이 일을 하신 분은 없으시고 어, 또 뭐 이따 잠깐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네. 예, 크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 품이 더 많이 드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걸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간 거니까요. 네. 저희는 이제 어쨌든 뭐 정부도 이제 그런 포인트를 제공하고 네. 뭐 하는 것들이 이제 저탄소 인증의 농산물을 소비 확대를 이제 꾀하는 거여서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구매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만큼 판로가 또 확대되는 것이어서 네. 그만큼 또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함께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간 물대기를 하면 벼도 건강하게 크고 네. 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동력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진 않고 건강한 벼를 키우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수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영농법인 임진여울 영농법인의 슬로건이 2개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농부입니다. 네. 또 하나가 뭐죠? 네. 그 친환경 농업은 자연과 사람이 행복해지는 농업입니다. 아, 이거를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네네. 저희가 이제 아. 워크숍이나 총회나 이 조합원 전체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이 구호를 먼저 외치고 시작을 합니다.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네. 농부입니다. 그러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당장에 좀 더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신다는 게 느낌이 오는데요. 그 작년 봄에 그 친환경 손 모내기 체험 행사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올해도 이걸 또 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희는 그 코로나 때도 저희가 진행을 좀 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야외에서 하는 행사이고 또 방역에 철저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할 정도로 저희가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네. 매월 5월 말일 토요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항상 저희는 손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5월 네, 마지막 네. 주 토요일. 네, 뭐 올해는 5월 31일이요. 네, 맞습니다. 친환경 손 모내기 행사니까 이렇게 막 그 기계를 사용해서 모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손으로 네. 네. 그럼 이거를 하자 하면은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실까요? 이제 뭐 아무래도 주로 이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아하. 둔 이제 가족 단위 네네. 분들이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함께 하시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연대하는 네. 조직들 뭐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과 함께 조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손모내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논에 사는 여러 생명체들도 같이 보고 그러는 거겠네요. 네, 저희가 그 손모내기가 끝나면 논생물 관찰도 하고 또 이태수 작가님의 그 그림 그리기, 생태 그림 생태화가. 그리기, 네. 그분의 이제 생태 그림 그리기 교실도 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올해는 특히 저희가 그 23년도에 진행했던 제3회 전국 생물 다양성 대회 때 저녁 노을을 보면서 논둑에서 마음이라고 저희는 애칭을 부르는데 수원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들은 게 가장 기억이 남는다라고 그때 오셨던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이번 손모내기 때 그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와, 논둑에 앉아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수원 청개구리 울음소리를 네. 듣는다. 이거를 위해서라도
가봐야겠는데요. 손모내기는 힘드니까 조금만 살살 하는 척을 하고 네. 저녁에 앉아서 이걸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요. 저희 관장님께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게 볼 게 네. 있어요. 그 아까 쌀빵 사업 자동 그 포장 기계가 네,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게 그 네. 하나하나 포장을 그러면 손으로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랬습니다. 스티커 붙이는 것까지.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랬는데 이제 빵을 만드는 사업, 음료를 만드는 사업에서 확장되는 얘기 즐겁게 해주셨는데요. 무항생제 닭을 기르는 프로젝트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방목하다시피 그 네, 기르는 네, 거. 네, 그건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실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처음에 입식했던 그 닭장에 침입자가 있어가지고 많은 닭 중에 6마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침입자라면은 뭐 야생 동물일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전 출연, 그전 출연의 이야기를 저희가 못하고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 후로 바로 다시 두 번째로 입식한 닭들이 지금 많이 아까 사진에 보였던 닭들이 그렇게 많이 자랐고요. 먹이 주로 들어가면 막 달라들어서 거름을 밟힐까봐 조심히 걷고 미강 그 우리 닭들은 그 무농약 사료도 예. 미강 발효한 거 하고 그 쌀아기 쌀 등을 먹고 사료에는 아무래도 항생제가 좀 들어있겠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먹고 자란 닭들이 지금 이제 다음번 나올 때는 알을 낳지 않을까. 아하. 그러면 우리 그 비건에는 그 계란, 우유, 버터가 안 들어가는데 일반 넌비건에 들어가는 걸 무항생제 계란을 넣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닭을 기르실 때 혹시 사료를 넣으면 사료에 예방약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항생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강하고 쌀아기쌀 이런 네, 걸로 사료를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미강이 사람이 먹어도 몸에 좋은 건데 네. 그걸 먹고 그래서 닭을 또 양계하시는 분들처럼 닭장 안에서 키우지 않고 네. 이렇게 바닥에서 뛰어다니면서 네, 움직일 수 방목합니다. 있게 네. 그렇게 키우는 닭의 달걀을 이제 빵에 넣으신다고 합니다. 네. 그 작년 저희 박용석 선생님 뵈면 늘 새로운 일을 발굴해서 무언가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손모내기 행사도 벌써 뚝에 앉아서 청개구리 소리 듣는 거 그리고 생태화가분한테 네. 배우는 거 그림 그리는 걸 이 여러 가지 문화 행사하고 결합해서 경관농업도 그렇고 농사가 어떤 이게 문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 박용석 선생님 말씀 들으면 근데 관장님이 보실 때 어떠세요? 옆에서 같이 일하시려면 막 같이 엄청나게 바빠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 일반 직장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올화수목 금금금 올화수목 금금금 그 우리 대표님 달력 궁금하실 때 표정이 우리 그 대표님 달력에는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없는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정말로 이렇게 똑딱 하루를 쉬시는 걸 제가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이 쌀빵, 쌀과자 등이 호응이 좋고 그래서 실제 공간을 넓히고 설비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 공사들을 그 직접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쉬시는 날을 제가 거의 뵌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박용석 대표님 옛날 정조 시대였으면 임금님한테 상 받으셨을 거예요. 고을 사또가 농한기에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일하는 농부해서 포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럼 같이 일하시면서 관장님도 같이 월화수목 금금금 저는 가끔 토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농부의 마음으로 뭘 한다 하는 게 이렇게 네. 그게 사실은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피고 일하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역시 함께 일하는 게 즐거우시니까 같이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갖고 계신 그 생각들이 그리고
그 계속 그 생각이 그 어떤 순간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계속 또 사이고 다듬고 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그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꿰야 보석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우리 대표님이 갖고 계신 구슬은 저희 벼창고 언제 기회가 되면 와서 보시면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엄청 큰 이상입니까? 벼창고가 저희 1,100톤 올해 같은 경우 1,080톤이 들어오는 창고니까 네. 그 안에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아, 그 창고도 혹시 막 직접 지으신 건 아니겠죠? 그 직접 짓지는 않으셨지만 그 벼 톤백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이드에 그 철근, 각 파이프 등등의 그 댐 네. 이건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구슬들을 잘 꿰서 소중한 분들이 그 소중한 보석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니까 최숙자님이 박영석 선생님, 남정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농사는 잘 몰라도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오늘 잘 들어볼게요 하고 인사 주셨고요. 1819님이 날아가는 까치의 뒷모습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봄입니다. 오늘도 근무 잘하고 퇴근합니다. 오늘의 기후 유익하게 들으면서 갑니다. 그러셨는데 날아가는 까치의 뒷모습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봄. 1819님도 우리 새학기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말 같아요. 그리고 6610님은 저탄소 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저도 방송하면서 알았어요. 안양의 이기덕님이 쌀빵 먹고 싶네요. 연천은 친환경 농사짓기 좋은 곳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수고하세요. 개성 왕씨 시제 모시는 곳도 있어서 가보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연천에? 네. 오 개성 왕씨면은 고려 시대 왕건 네네, 숭의전이라고 제례를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연천에요. 네. 그렇구나. 4329님은 오늘 흑의 날이군요. 그런데 달력엔 아무것도 없지만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뉴스 기사 보면 쌀 소비 감소가 많다고 걱정하는데요. 저는 아침밥, 집밥, 쌀밥 잘 먹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흑 얘기, 쌀 얘기 하시니까 힘들게 농사 짓던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네요. 그러셨는데 사실 저희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올라가면 대부분 네. 다 네. 그쵸? 그쵸. 농민의 후손들이죠. 네. 그래요. 박영석 선생님은 남정효 관장님이 이렇게 조력자로 같이 계시니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떨 때 네. 힘이 많이 되실까요? 네, 어쨌든 뭐 그 식품 가공 쪽에는 경험도 많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식견도 높으신 분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전혀 모르는 분야였죠.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일단 시작은 했는데 네. 중간중간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이게 과연 내가 갈 수 있는 길인가 뭐 이런 좌절도 좀 꽤 있어서 멈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비고비들이 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우리 관장님이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그래서 그 고비고비를 이제 넘어서 이제는 좀 보이는 미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너무 고맙고요. 네, 늘 든든합니다. 아이 진짜 두 분이 함께 하시는 일이 더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친환경 농민들 또 농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 롤 모델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그 손모내기 행사할 때 청년들이 와서 댄스하는 퍼포먼스도 있다고. 네네. 이건 어떤 건가요? 네네. 논살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그 청년 먹거리 정의 연대의 멤버들이 손모내기를 하면서 손모내기 직전에 논의 평탄 작업을 한 그 논에 들어가서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댄스 파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얼마든지 함께 하자라고
해서 아마 올해 손문학인 또 새로운 또 퍼포먼스가 네. 재미있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청년 먹거리 정의를 위한 연대 모임에서 네, 우리가 막 거리에서도 추고 클럽에서도 추는데 논에서 추는 춤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오늘 친환경 농부이자 임진여울 영농조합 대표님, 바른 먹거리를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박용석 선생님과 DMG 미술관의 남정효 관장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완연한 봄날에 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